김경훈 선수 위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대마를 극적으로 살려냈고요. 이번에는 백의 대마를 잡으러 가는 흐름 만들어질까요?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붙이니까 흙이 늘었는데 여기서 백이 이었더라면 이제 대마 승부, 그러니까 이 우변 쪽에서 사활 승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호구를 쳤기 때문에 이거는 날일자를 뒀을 때 흙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변을 지켰죠. 흙도 어느 정도 우변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백은 이 정도로도 괜찮을까요? 이 정도로 괜찮은 게 아니라 백이 전혀 한 게 없는데요. 권주리 선수 절호의 기회를 맞았던 만큼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변 쪽에 고스란히 흙집으로 굳어지면요. 지금 여기 흙집이 한번 세보면은 12, 22, 32, 35, 37집 정도. 35집이 확실하고요. 뭐, 그 이상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흙집도 10집 이상. 45에 55, 네, 대략 한 흙집은 적어도 60집은 납니다. 김경훈 선수 이쪽을 먹였었다는 것은 백이 한 점을 따낸다면은 씌워서 두겠다는 뜻인가요? 네, 씌워서 좀 더 타이트하게 두겠다는 거네요. 백집은 여기가 15, 20, 30, 38, 40, 45집. 뭐 단순히 이 상변 쪽에 흙의 발전성을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이는 한 반면 15집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확정과 면에서 이미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변 흙의 발전성은 모두 제외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현재 상황은 흙이 유리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좌변 쪽에 백이 침입하고 나서 흑도를 잡으러 갈 때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흙이 한 수를 둔 게 아니라 거의 한 세 수 정도 그냥 혼자 두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거의 뭐 이쪽에 흑대마가 휘청거렸는데 너무 잘 살았고요. 뭐 하변 쪽의 모양도 5점을 잡으면서 네.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중앙 쪽에 흙이 2점을 버리긴 했지만 뭐 이쪽에 네 집은 전혀 흑돌이 산다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흙이 이보다 잘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됐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좋은 시절 모두 떠나갔고요. 이제는 좀 고생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좌상 쪽의 형태를 보시면은 보통의 경우면은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이곳에 단수를 치면서 네, 이렇게 둔 다음에 손을 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을 이을 수도 있어요. 있는 편이 조금 더 간명하게 진행을 이끄는 길일까요? 네, 지금은 있는 것이 좀 더 간명합니다. 네, 그래도 김경훈 선수 전혀 물러나질 않네요. 흙은 팩감 어디에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흙의 팩감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먹여치는 자리가 있긴 한데 지금은 백이 있는 것이 팩감이 되기 때문에 뭐 애초에 흙이 뭐 이런 데를 잡아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백이 있는다든지 이런 데를 민다든지 팩감이 생기는 순간 이쪽의 패가 강력합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데를 젖혀서 이 백도를 잡기만 하더라도 백이 2패를 들어가서 이제 뿌리채 끊어서 2패를 이기는 게 아니라면은 뭐 형세를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2패만 그러니까 보통은 백이 뭐 이런 데를 이어서 패를 한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패를 하는 게 이제 백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초부터 이런 데를 끊어서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지간히 강력한 패감이 있지만 않는다면은 흑은 뭐 충분히 둘 수가 있겠죠. 자, 권주리 선수 좌변 흑도를 끊어갔습니다. 사활을 추궁하는 패감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다시 흑의 차례입니다. 자, 역시 이 백도를 추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네요. 백도 지금은 이제 5점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쪽을 살리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흑이 두는 것이 다 패감으로 듣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그것을 견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이제 뭔가 패를 걸어가서 승부를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패를 걸어가죠. 자, 아래쪽을 끊어갔습니다. 패를 결행을 했고요. 백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패가 되겠습니다. 네, 백은 지금 이 반대쪽이 아니라 이곳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패를 이기더라도 흑이 젖히면 귀 쪽은 흑이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흑의 입장에서 이곳을 끊는 것보다는 집으로는 부담이 줄었고요. 백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마냥 손해패감은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권주리 선수 어떤 패감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쪽에 찌르는 패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있는 것은 흑이 5점을 잡았을 때 흑도 이쪽에서 또 패감이 나오거든요. 한 패감, 두 패감이 나오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패감으로 듣겠네요. 네. 반대로 패감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변 쪽은 흑이 잡는다고 했을 때 백의 다음 패감은 이쪽을 단수 치는 것. 그 이외에는 더 이상의 패감은 안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흑이 이쪽을 찌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는 흑이 세 패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지금 이어서 패감을 사용을 한 것은 전혀 패감으로 득이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역시 그 부분 패감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김경훈 선수는 반대쪽을 선택을 했네요. 네, 흑도 찔러가는 패감이 좀 더 확실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뭐 어찌됐든 여기를 둔다면은 찝는 데까지 패감이 되고요. 뭐 이렇게 두 패감이 나오더라도 이곳에 백이 패감을 쓴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이런 흐름이라면 백이 패마저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하변 쪽에 패감을 사용을 하고 중앙 쪽에 찝는 패감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백이 뭔가 팩감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찌르는 것 이외에는 다음 팩감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쪽을 찌르는 것은 흙이 해소를 했을 때 이곳이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호구를 치면은 뭐 흙이 이쪽을 늘어서 계속해서 백도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데를 한 칸을 띄어서 상변 쪽을 확실하게 차단을 해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뭔가 여기 안에서 사는 것은 좀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상변 쪽에 흙집이 난다면 여전히 형세가 흙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그 부근의 팩감 사용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김경훈 선수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받아두려는 건가요? 형세가 좋은 입장에서는 굳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받는 것이 사실 더 깔끔하고요. 네, 자, 그 편으로 진행해 갑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패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젖혀 이었을 때 흑돌이 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데를 한 칸을 띄어서 백돌을 깔끔하게 잡아두고 백이 패를 해소를 할 때 그때 젖혀 이어서 흑돌을 살려두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형세가 확정가로 한 15집 정도의 차이였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을까요? 네, 백이 상변 쪽에서 꽤 많은 이득을 보긴 했지만 지금 이쪽에 백돌이 잡힌다면은 여기가 집으로 한 15집 이상 거의 20집에 가깝기 때문에 뭐 상변 쪽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면은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가 않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찌됐든 이 우변 쪽에 찌르는 팩감을 사용을 한 이상 패 자체는 백이 이기겠네요. 네, 패는 100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주리 선수는 현재 이번 시즌 5연승 중이고요. 이긴 선수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강지수, 박지연, 김은지, 김혜민, 김상인 이렇게 5명의 선수들을 꺾었습니다. 모두 쟁쟁한 선수들이고요. 특히 또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혜민 선수와 김은지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뒀어요. 네, 권주리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바둑이 짜인다면은 그 어떤 선수와 두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선수가 바둑을 좀 두텁게 짰을 때 그런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판을 짜 나가는 능력이 최근엔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뭐 김혜민 선수나 김은지 선수나 자신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짜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오늘 바둑도 사실 그렇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네, 중반에 좌하 일대 두텀을 싸면서 흑돌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잘 먹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방심을 하면서 흑돌이 살아버렸거든요. 네, 거기서 당황을 한 나머지 하변 쪽에서도 좀 손해를 받고 마지막. 그쪽에서 좀 승부가 결정이 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 권주리 선수가 바둑을 잘 짜긴 했어요. 자, 김경원 선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 칸보다도 오히려 한 줄 좁혔습니다. 네, 그쪽에 백돌만 깔끔하게 잡아둔다면 패를 지더라도 좌상 쪽은 어차피 두면 사니까요. 뭐 승부가 쉽게 결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지금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로 잡았습니다. 네, 하나, 이미 계산서가 나왔다는 뜻일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설마 여기서 한 번 더 패를 들어가진 않겠죠? 팩감만 있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팩감은 이쪽에 한 팩감이 있긴 합니다. 보통 여기를 끄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에 끊으면서 패를 들어가는 것은 저는 뭐 지금까지 바둑을 두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권주리 선수 지금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상시국인 만큼 좀 비상수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고민 끝에 한 점을 때려냈고요. 이것은 흙에 젖히고 있는다면 깔끔하게 삽니다.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호구 치는 게 정수가 되는 바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한 점을 이곳을 끊어 잡는다면은 흙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받는다면 이쪽은 백이 두더라도 다섯, 일곱, 여덟.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한 번 더 손을 빼면은 흙돌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큰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지금 이런 선택도 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좌상귀마저 이제 살려내게 된다면 흙이 실리 면에서는 크게 손해를 봤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우변에 백돌도 제압을 해뒀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판이 좁아졌기 때문에 흙이 바둑을 정리하는데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전단을 좀 만들어 봐야 하는 백 쪽에서는 점점 초조해질 것 같습니다. 전단을 구해보기 위해서는 좀 돌이 서로 맞붙기도 해야 하고요. 좀 복잡해 보이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바둑은 여덟. 상당히 서로 좀 단단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중앙 쪽에 백돌이 잡히면서 이제 뭐 상변 쪽엔 뭐 백이 두면서 대략 한 5집 정도 집이 불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는 뭐 더 이상 집이 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고요. 백의 입장에선 그 점이 가장 괴롭죠. 뭔가 해볼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가 보통은 뭐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무난하지만 이것은 흙이 받았을 때 뭐 더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상대의 반발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경은 선수도 그 반발을 해주질 않아요. 네.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김경은 선수는 이번 2020 시즌이 본인의 세 번째 시즌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출전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4번 출전을 했고요. 1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김경은 선수가 김수진 선수에게 아마 밀려서 출전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김수진 선수가 작년에 성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김경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출전을 못한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 하늘 풀듯 올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아마 김수진 선수가 6경기를 치르는 동안 5승 1패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원 선수가 하나, 출전할 기회를 못 잡았었죠. 네. 넷, 다섯, 한 여섯, 선수가 일곱, 유독 좋은 성적을 보인다면 사실 기회를 잡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김수진 선수는 뭐 웬만한 주장급 선수보다 성적이 좋았었죠. 김경원 선수는 최대한 단단하게 모두 지켜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게 둡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이 한 가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앙 쪽을 최대한 크게 막아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집이 난다면은 마지막 부분적으로는 백도 정말 잘 됐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네, 근데 이 정도로 뒀을 때 과연 개가를 맞춰볼 수 있을지. 지금 그곳의 자리도 부분적으로는 건너붙인다면은 백돌이 차단이 되죠. 권주리 선수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쪽을 찝는 게 어떻게 되는지. 네,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봅니다. 네, 찝어갔습니다. 흑도 고민이 되겠어요. 이 선으로 내려서는 것은 당장 연결이 되고요. 네, 그렇죠. 부분적인 형태를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백이 젖힌다면은 이쪽을 젖히고 늘면서 잡으러 가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하나, 이게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뭐 좀 다른 식으로 일단 백이 전단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보다는 지금 이쪽을 그냥 젖혀 이으면서 백돌이 살아가더라도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두면 된다라는 뜻이네요. 알기 쉽게 처리하려는 듯 보입니다. 김경원 선수가 절대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주질 않네요. 네, 일단 우아 쪽에서는 백이 실리로 이득을 좀 보긴 했는데 이제 흑이 선수를 잡고 중앙 쪽에 원래 백집이 날려고 했던 자리를 먼저 삭감을 한다면은 뭐 흑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 중앙 쪽에 몇 집이 나느냐에 대해서 형세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셋, 넷, 네, 지금 집을 한번 세보면은 이쪽에 백집이 14집이고요. 여기가 7집, 21, 25에 26, 29집이 확정 갑니다. 그리고 39, 40, 45 여기 이 선까지 집이 난다라고 보면은 네, 49집에 57집 정도 백집이 확정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흑은 10, 20, 30, 32, 35, 45, 47, 48집. 네, 이쪽이 48집이 확정 가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48, 50, 54, 57, 67, 70집. 흑집은 70집에 이제 먼저 두면서 이쪽 부분에 늘어나는 집과 넷, 그리고 이 중앙 쪽의 집을 감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형세가 여전히 흑이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백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김경훈 선수가 일선을 젖혔네요. 일선에 젖힌 거는 글쎄요. 일단 너무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 쪽도 백이 선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실리로 좀 격차를 좁혀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쪽을 젖힌 것은 대략 한 마지막 하나, 9집짜리 끝내기 같은데 넷, 다섯, 이 중앙 쪽에 단순히 한 칸을 띄는 것은 뭐 적어도 한 10집은 넘을 것 같고요. 거의 15집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 자, 추격의 끈을 바짝 조여갑니다. 중앙에서 꽤 많이 불어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미세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흙이 손해를 본다면은 글쎄 여기 지금 아까 계산하지 않았던 100집이 뭐 적어도 10집 이상은 더 불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분적으로는 100이 끝낸 것이 가능하지만 흙이 어차피 이쪽을 나온다면은 100이 끊는 것이 크게 이득은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도 이쪽을 찌른 다음에 끝낸 것이 일곱, 이곳의 흙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선택이 정수기는 하네요. 나간 다음에 이었을 때 흙이 뒤로 물러서서 받아야 되니까요. 네. 흙집이 많이 줄어드네요. 이거 생각보다 백집이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백이 할 수 있다면 일선에 젖히는 끝내기까지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이쪽을 끊는 끝내기가 더욱더 기분 좋게 백이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권주리 선수 무섭게 따라 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도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네, 베개 그래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김경훈 선수 긴장을 늦추다가는 어쩌면 역전의 실마리를 제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 느낌에는 우아 쪽에서 흙이 대략 한 5집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차이가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일곱, 여덟. 네, 보통 바둑을 두다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개가를 좀 대충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바둑도 좀 그런 느낌의 바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거 마지막까지 좀 미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은 꽤 높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이 바둑이 미세해지나요? 이건 보면서도 좀 믿을 수가 없네요. 이 바둑이 미세해질 거라고는 저는 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조이기. 네, 그것도 충분히 변수가 될 수가 있죠. 분명 흑의 입장에서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둑이었는데 점점 좀 그렇지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베개 그래프가 점점 살아납니다. 네, 지금 그쪽을 입구자를 둔 수도 부분적으로는 밀고 나서 빠져나오는 것이 한 집이라도 득이죠. 지금 이쪽을 찝고 젖혔을 때 여전히 이쪽을 젖히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또 한 집 차이가 납니다. 네. 마지막 이제는 정말 한 집 한 집이 중요해진 바둑이 된 걸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의 교환은 백이 선수고요. 자,
백이 중앙에서 기대 이상의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오히려 백으로 넘어가네요. 그러게요. 네, 보면서도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틀어 막는다고 보고 백집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백이 찝고 나서 틀어 막았을 때 네, 이렇게 틀어 막히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집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100집이 10집, 14집이 늘었습니다. 순식간에 15집 가량이 불어났네요. 네, 근데 아까 반면 한 15집 정도 차이였는데 네. 여기서 흙이 한번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 100집이 늘었기 때문에 물론 이 상변 쪽에 집을 세지 않은 만큼 흙도 늘어나는 집은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미세할 바둑이 아닌데 지금은 정말 미세한 승부가 됐습니다. 바둑이 점점 수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흙은 그렇다면 한 집이라도 더 줄이는 수를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흙도 여기 나가는 수로는 먼저 상변 쪽을 두는 게 좋아요. 지금 이쪽을 나가는 것은 백도 중앙 쪽을 틀어 막질 않고 여기 나리자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변 쪽을 먼저 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경원 선수는 붙여서 응수를 했고요. 붙이는 것은 글쎄요. 일단 흙이 나리자를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늘어야 된다면은 백이 들여다봤을 때 이쪽을 찝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이렇게 한 점을 잡더라도 이거는 흙이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에서 뭔가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쪽을 단수치는 것은 이제 중앙 쪽에서 수가 나야만 뭔가 이제 단수친 수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수가 납니까? 호구치고 끊어가는 그런 수단을 보는 걸까요? 네, 호구치고 끊는 것은 마지막 하나, 단수치고 나왔을 때 셋, 넷, 이게 다섯. 계속 밀고 나오면은 수가 안 나는데요. 네, 김경훈 선수 끊어간 것 같죠? 김경훈 선수가 지금 끄는 것은 뭐 늘어서 이렇게 한 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잡더라도 여기 단수 치는 수도 있고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마지막 오히려 이런 데를 나가는 것을 선수를 교환을 하지 않는 만큼 뭐 이 중앙 쪽에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일곱, 득이 없어요. 아홉. 상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경훈 선수 처리가 어땠을까요? 그래프가 오히려 이제는 완연히 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말 김경훈 선수 만약에 이 바둑을 패배한다면은 말 그대로 충격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권주리 선수도 넷, 다섯. 앞서 좀 망연자실해 보였던 이 모습에서 이제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도 지금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좀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거고 여기를 흙이 한 점을 잡을 때 단수치고 돌파를 하면 이 부분적으로 이 자체도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응수가 곤란할까요? 네, 끊는 것은 단수를 친 다음에 이쪽을 넘었을 때
흑돌이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흑이 안 되는 것을 너무 빨리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인지 판단이 잘 안 되네요. 자, 권주리 선수는 단수 치는 쪽을 먼저 결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흑이 는 다음에 둘, 백이 중앙 쪽을 빠져나오면은 여기를 단수 쳐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네. 설마 권주리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이쪽을 나가서 한 번 더 강수를 두는 것은 아니겠죠? 아, 오히려 끝내는 수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이것은 흑이 단수를 친 다음에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쪽에 연결하는 게, 근데 이것도 백이 되네요. 그러면 흑이 이쪽에 단수도 교환을 하지 못하고 중앙 쪽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백이 늘고 끊었을 때 넷,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저 권주리 선수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거 흑이 흑이 되는 건가요? 백이 되는 건가요? 틀어 막는 것이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버티는 수 같은데, 이거 흑이 되는 것 같은데요? 흑이 되나요? 마지막까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주리 선수가 모험을 걸었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백이 는 다음에 단수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제압하고 흑이 연결할 때 중앙 쪽을 받는 진행도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쪽 중앙 쪽을 둔 다음에 끊고 느는 것에 대해서 수익기를 해본다면은 단순히 이쪽을 단수치고 한 점을 살리는 것은 흑이 끊었을 때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여덟. 이렇게 돌려친 다음에 수를 조인다면은 이건 백이 안 되죠. 네. 이것도 중앙 쪽에 막는 교환을 한 다음에요. 끊으면은 틀어 막고 연결을 한다면 지금 이게 한 집을 내고 수상전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수상전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넷, 다섯. 2패가 되는데 백도 여기 한 패감이 있습니다. 네. 흑은 패감 없나요? 네, 흑은 지금 패감이 없죠. 좀 전에 보았던 참고도가 외길 수순이라면 패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두고 뭔가 이제 다른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단수를 치고요. 호구를 치면 이어야 되고요. 네. 젖히고 잇고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교환이 됩니다. 여기 틀어 막았을 때 흑은 수를 메우게 되면요. 하나, 둘, 셋. 여기 빠질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고 결국 패인데요. 네, 이렇게 패가 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여기 백이 패를 때렸을 때 치중을 가면
흑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이게 한 수로 제압은 돼요. 아, 귀를 한 수로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가도 다시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 개가는 제 느낌에는 흑이 좀 이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흑이요.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일단 지켜보시죠. 네. 네, 지금 뭐 정확한 개가를 해볼 수는 없고 그냥 느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귀 쪽을 잡는 것도 꽤 크기는 합니다. 근데 또 중앙 쪽은 사실 보면 이쪽을 흑이 원래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잡힌 거니까요. 여기 손에도 꽤 크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정말 이 바둑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이 40초 안에 수읽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가까지도 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일곱, 확실하게 해야죠. 자, 그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백이 특별히 더 좋은 수가 없다면 저희가 살펴봤던 그 변화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지금 이쪽을 뒀을 때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단수를 쳐야 되고요. 네, 이것 또한 호구 치는 게 손해볼 일은 없겠죠. 마지막 하나, 둘, 네, 정말 말 그대로 아까처럼 패 진행이 되면서 흑이 우상 쪽에 백도를 제압을 하고요. 여덟, 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권주리 선수가 단수 치는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죠? 단수 치고 이으면요. 이 그림 백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그냥 패가 아니라 한 수 부족인데요. 흑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인데 백은 네 수. 지금 권주리 백이 선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여기를 두는 수가 있기는 해요. 네, 찌르고 있는다면은 이곳을 젖히고 마지막 네, 이렇게 패를 하는 방법이 셋, 있습니다. 네, 일선에 꼬부리는 수가 있을까요? 여덟, 아홉, 네, 모양이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도 백이 꼬부리면은 타협이 되는데 아까의 진행보다는 조금 손해를 봤어요. 자, 권주리 선수 이 수 찾아내야 합니다. 일선에 꼬부리는 수가 있군요. 마지막 자, 백은 그 수 이외에 다른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백은 꼬부리는 수를 둬야 돼요. 그것 말고는 전혀 방법이 지금은 없고요. 마지막 지금 권주리 선수에게서 좀 제스처가 나왔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꼬부리는 수를 둡니다. 네. 이 수밖에는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이 수를 두니까 바로 카타고의 그래프가 확 뛰어오릅니다. 인공지능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꼬부리는 수는 일반적인 수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꼬부리는 수가 권주리 선수가 알고 한 칸을 뛴 거라면은 진짜 소름이고요.
권주리 선수의 제스처로 보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과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운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이곳을 잊고 나서 젖히고 이렇게 패가 되는데 여기 패감을 사용을 했을 때 해소를 하고 이 한 점을 잡는다는 진행이 된다면 네. 여기가 묘하게 흑돌이 잡혀 있죠. 아, 살 수가 없나요? 네, 호구를 치더라도 입구자를 두면은 흑돌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에게 딱 절호의 팩감 한계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백도 분명히 이쪽에 끊는 패감을 사용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마지막에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패감이 되네요. 아, 이 바둑 정말 묘합니다. 자, 권주리 선수가 일선의 묘수를 찾아냈고요. 자, 이제 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우상기에 백도를 잡는 패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우상 쪽에 잡는 패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아까는 이쪽에 백이 수를 조여붙이면서 패가 되는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한 가지 다른 점은 물론 이쪽에서는 흑이 이득을 받지만 지금은 패를 여기 5점을 따내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데 조여붙이는 것도 전혀 당하지가 않았고요. 아, 그럼 백은 실리면에서도 이 패가 조금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패가 아까 진행보다 더 좋아요. 권주리 선수 처음부터 의도한 걸까요? 아, 네,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곳을 돌파를 안 하고 중앙 쪽을 두었더라면 백이 좀 쉽게 가져가는 느낌에서 지금 돌파를 하면서 바둑이 어지러워지긴 했는데 이 돌파를 하면서 이 모든 수익기를 다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가능했더라면은 권주리 선수의 수익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모두 의도한 거라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아, 자, 흑은 마지막 팩감을 둘, 받지 않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는 우상 쪽의 패감 이외에는 다른 쪽엔 패감이 없습니다. 아, 정말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뭐 이런 데를 끊더라도 패를 해소를 한다면은 단수치고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쪽도 패감이 아니죠. 네. 아, 정말 한 개의 팩감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그쪽으로 패감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백이 5점을 때려내고 흑이 잡았을 때 이곳을 연결하면서 이제 마지막 큰 끝내기는 백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대방 패가 마무리가 된다면 파란만장했던 이 바둑도 이제 결과가 조금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 큰 자리 권주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아, 네, 지금은 미세하지가 않네요. 차이가 좀 벌어졌을까요?
네, 지금은 뭐 대략 반면 승부 정도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전판을 휘감으면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고요. 이 전투가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끝내기 거의 남아있지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권주리 선수 바둑 졌나요?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쪽을 막는 것은 뭐 백기 이득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다를 게 없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패감이 많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경훈 선수도 패를 결행하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패감이 한쪽은 많다고 그리고 한쪽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네요. 뭔가 느낌에는 김경원 선수는 자신이 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일단 패를 들어가는 게 어차피 부족하다면 사실 패를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요. 네, 우상 쪽의 패감 때문에 어차피 패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뒤로 물러섰을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기는 한데 네. 넷, 다섯, 여섯. 글쎄요, 바둑이 졌다라고 본다면은 패를 들어갈 만도 했는데요. 어쩌면 흑에게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 장면. 자, 김경훈 선수 흘려보냈습니다. 워낙 서로 따낸 돌도 많고요. 변화가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자, 두 선수 자, 지금 형세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흑이 아래쪽을 밀고 들어간다면은 백도 입구자를 두고 이쪽을 막으면서 끝내기를 하는 게 큽니다. 아, 네, 그 자리도 큰 자리가 남아 있네요. 네, 그럼 흑이 한 점을 잇고 둘, 셋, 종국이 되겠죠. 네. 여섯. 이 한 점 잡아두네요. 이 자리는 몇 집 정도 되는 자리인가요? 글쎄요, 한 점을 잡는 것은 네 집짜리 끝내기인데 좌변 쪽은 네 집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입구자를 두고 여기를 두면서 생기는 집이 이미 네 집이고 이곳을 단수까지 선수기 때문에 흑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네 집 반짜리 끝내기가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흑이 반면으로 조금 남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두 선수 모두 이 결과를 좀 예감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바둑이 난타전이 됐을 때는 이게 바둑이 좀 흥분 상태가 되면 개가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네. 뭐 저희야 이제 객관적으로 바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개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들은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개가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바둑은 그야말로 이 가라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지면서 뭐 서로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또 한바탕 했고요. 그 다음에 상변 쪽에서 패를 하면서 흑은 이제 중앙 쪽에 백도를 잡았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사실 바둑의 시작이었어요. 권주리 선수가 오늘 김경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그야말로 대역전승이 될 것 같고요. 전반기 대결에서는 강다정 선수에게 그리고 후반기 대결에서는 김경은 선수에게 아픔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뭐 차이는 아마 반면 세 집일 것 같은데 이 바둑을 결국 권주리 선수가 역전을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바둑은 승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지막에 꼬부린 수는 정말 묘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도 보지 못한 묘수 권주리 선수가 찾아냈습니다.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오늘 롤러코스터 같은 한 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좌변에서는 권주리 선수가 기회를 상당히 잡아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좀 허무하게 날리면서 좀 수직 낙하하는 듯 했거든요. 네, 어느 순간 권주리 선수가 이 바둑을 승리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마지막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보통 그게 잘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이 바둑은 결국 마지막에 사고가 났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 마지막에 결국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사석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대국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바둑이 있었는데요. 이 바둑은 서로 집이 컸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김경은 선수 몇 줄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두 선수 모두 오늘 바둑이 끝나고 나더라도 좀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둑은 복귀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끝나고 검토실에 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3국이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은 39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선수들이 개가가 안 될 때는 이제 마지막에 개가를 하면서 손으로 잡히는 돌에 따라서 이제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긴장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석이 생각보다 꽤 많죠. 자, 반면 세 집 흑이 남겼습니다. 자, 결국 권주리 선수가 세 집반을 남겼습니다. 김경은 선수 입장에서 이 바둑 놓친 건 아쉬움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놓치면 안 될 한 판을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뭐 행운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경원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통한의 역전패가 되겠죠. 권주리 선수 인공지능도 보지 못한 묘수를 찾아내면서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선취점을 안겨줍니다.
자, 이미 3국 속기대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와 박지은 선수의 주장전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